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소 민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볼게요. 추천하는 며느리감의 조건 정말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현실. 가이드 전통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되 의미는 한 발 넓혀서 이야기할게요. 결국 핵심은 며느리감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이 되는 조건이니까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낙인 찍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부터 나눌게요. 사람은 보석처럼 단면이 하나가 아니고 관계는 팀워크예요. 며느리감이라는 말에는 때로 묘한 기준과 편견이 섞이곤 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역할의 틀보다 서로의 안전함, 존중,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보면 좋은지, 오해는 무엇인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질문, 문장, 집안 간 갈등을 줄이는 대화법, 결혼 전 꼭 합의해야 할 생활 항목 체크 포인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 내려놓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마음의 기준을 정리해봅시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의 핵심 자질은 결국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닌 태도, 시간의 사용법, 감정 다루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패턴이 가장 큰 힌트예요. 화났을 때 목소리를 낮추는지, 피곤해도 최소한의 인사를 하는지, 내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질문을 던질 줄 아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남을 쉽게 비하하거나 내 의견을 자주 깎아내리게 만들면 빨간불로 보셔야 해요. 사람 보는 기준은 화가 났을 때, 힘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일할 때, 실수했을 때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경제 감각은 단순히 월급의 크기가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지, 계획 없는 큰 소비를 반복하지 않는지, 빚과 보증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습관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통장을 전부 공개하자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소비, 저축, 보험, 세금 같은 항목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유할지 합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달 생활비는 이렇게 배분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같이 쓸 공용계좌와 개인 용돈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볼까요? 처럼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하면 감정 부딪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맞벌이가 흔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하죠. 그래서 귀한 질문이 필요해요. 집안일과 돌봄을 어떻게 나눌지, 각자 어느 정도의 사생활과 취미 시간을 확보할지, 부모님과의 왕래를 어떻게 조율할지, 명절과 휴가를 어떻게 설계할지요. 여기엔 정답이 없고 합의가 답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오래 못 갑니다. 서로가 원하는 명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설은 이 집, 추석은 저 집, 다음 해엔 반대로 어때요? 돌봄이 필요해지면 주 몇 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같은 대화를 미리 나누면 갈등이 확 줄어들어요. 의사소통 방식은 관계의 엔진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건 단지 대화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편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같이 본다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표현하기. 해결책은 지금 당장 바꿔가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로 제안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하기. 말을 끊지 않고 요약해주기.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점이 힘들었군요. 내가 놓친 게 있나요? 이런 문장 하나가 싸움을 대화로 바꿉니다. 가치관과 장기 계획도 함께 확인해야죠. 결혼의 목표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 길에서 자꾸 부딪혀요. 꼭 물어보면 좋은 주제들입니다. 아이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그런지, 양육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종교와 의식은 가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노후의 살림살이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보내고 싶은지, 결국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느끼는지요.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솔직함은 필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걱정의 절반은 덜어낸 셈이에요. 시댁과의 관계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입니다. 도움과 간섭의 경계, 사랑과 통제의 경계. 선을 그어야 관계가 오래가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둘이 먼저 상의하고 그 다음 부모님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 공간과 일정은 우리가 정하고, 부모님 일정은 존중하되
서로 조율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합의하세요. 그리고 이 원칙을 당사자끼리만 합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양쪽 부모님께 같은 톤으로 알려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누구 한 사람만 메신저가 되면 그분이 샌드백이 됩니다. 함께 같은 말하기. 이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생활력과 자립심도 큰 포인트예요. 자립은 혼자 모든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시간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힘을 말해요. 스트레스가 올 때 건강하게 풀어내는 취미가 있는지, 사람과의 갈등에서 중독적 회피나 과한 집착으로 흐르지 않는지, 내 삶의 루틴을 지키는 꾸준함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위기 때 큰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는 미래를 고려하면 서로의 건강 습관과 병력, 가족력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식습관은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정답이 아니라 의지가 포인트예요. 일상의 작은 배려는 과소평가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큽니다. 문 닫는 소리 씻고 나온 뒤 욕실 물기 닦아주기, 쓰레기 버리기, 식탁 정리하기, 식사가 늦어지면 한마디 알림 남기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서로의 하루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좋은 배우자는 이벤트보다 루틴에서 보입니다. 거창한 선물보다 매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든든해요. 갈등 해결 능력도 체크해야죠. 누구나 다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려고 누워서라도 사과 한마디를 먼저 꺼낼 수 있는 사람인지,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며 실험을 제안하는 사람인지, 서로가 힘든 날엔 감정을 잠깐 냉동해 두었다가 주말에 다시 꺼내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건강한 갈등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회복이 빠른 사람은 있습니다. 회복력을 보세요. 일과 경력에 대한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상대의 일을 내 일처럼 응원해주세요.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도전이 중요합니다.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자원을 합쳐보세요. 시간과 정보와 마음의 지지. 이것들이 모이면 둘의 삶이 커집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우리 재정 안전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라는 식의 대화는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가족 문화 차이도 현실이에요. 식사 시간대, 인사 습관, 청소 기준, 선물, 문화, 종교 행사 모임, 빈도 같은 것들은 의외로 큰 마찰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의 기본값을 투명하게 꺼내보세요. 우리 집은 식사 후 바로 정리하는 편이에요. 명절 선물은 부담 없이 소소하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주말엔 오전에 휴식, 오후에 외출하는 루틴이에요. 이렇게 기본값을 먼저 말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화 예시를 드릴게요.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요. 고정 지출과 저축 계획을 간단히 공유하고 공용계좌와 개인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같이 정해볼까요? 명절 계획을 미리 합의하고 싶어요. 올해는 이렇게, 내년은 반대로 가보는 안을 제안해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부모님 돌봄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가볍게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주 몇 회 방문이 가능한지,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같이 적어봐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해결보다 하루 정도 냉각 기간을 두고 토요일 저녁에 30분 대화 시간을 가지는 방법 어떠세요? 서로의 취미와 휴식 시간을 존중하는 합의를 만들고 싶어요. 일주일에 최소 몇 시간은 각자 시간으로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해봐요. 빨간 신호도 알아야 해요. 크게 3가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첫째, 폭언과 모욕, 눈치 주기 같은 언어 폭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둘째, 돈과 신용의 불투명한 빚, 보증, 투자 권유를 반복하면서 정보를 숨기는 태도. 셋째, 가족이나 친구를 고립시키려는 경향. 내 인간관계를 줄여서 통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꼭 거리를 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반대로 초록 신호는 이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질문으로 접근하는 태도, 사과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습관. 두 사람이 합의한 원칙을 부모님과 지인 앞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주는 용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땐 미리 알리고, 함께 대안을 찾는 정직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강함.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안전수칙도 합의하세요. 감정이 치솟을 때는 대화 중단, 안전어를 사용하기, 듣기.
어려운 말들은 금지어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피하기, 건강과 잠은 최우선으로 챙기기, 집과 차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함께하기,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대한 기본 대응을 함께 연습하기,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을 지켜줍니다. 현실의 사랑은 매일의 선택이에요. 사랑을 유지하는 힘은 위대한 로맨스가 아니라 작고 분명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기, 오늘의 수고를 인정하는 한 문장. 건네기, 감사와 미안함을 아끼지 않기, 마음이 식지 않도록 데이트를 작게라도 유지하기, 삶이 고단한 날엔 함께 쉬기, 이게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혹시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기준과 상대 집 기준이 너무 달라서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땐 주도권 싸움에서 빠져나오세요. 목표를 바꾸면 방법이 보입니다. 누가 맞냐가 아니라 우리 둘이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로 질문을 바꾸면요. 그 다음엔 실험해보세요. 한 달 실험, 2달 평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화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추천하는 며느리감의 조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도 잘 돌보는 사람, 감정을 안전하게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 돈과 시간과 관계에서 투명한 사람, 서로의 가족과 경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사람,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걸 완벽히 가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천천히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조건들은 성별과 역할을 넘어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의 기준이에요.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합의 리스트를 드릴게요. 각 항목을 놓고 둘이 10분씩 대화해보세요. 생활비와 저축의 구조, 큰 소비의 의사결정 방식, 집안일과 휴식의 분담, 명절과 휴가의 계획, 부모님과의 왕래 경계 설정, 건강검진과 운동식 습관의 계획, 자녀 계획과 양육관, 반려동물 계획, 신앙의식과 행사 참석, 디지털 사용 습관과 수면 시간, 집과 차의 안전규칙, 금융사기 대응과 보안 습관, 취미와 친구관계의 존중, 갈등 발생 시 대화 시간과 방법, 이걸 다 완벽히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름을 확인하고 중간 지점을 적는 게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만 마음에 담아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안전한 편이 맞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방법의 문제이고 시간이 해결합니다. 예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멈추고 다시 설계할 용기를 가지셔도 좋아요. 결혼은 경기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대화하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기대를 현실로 낮추는 시간이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관계의 성공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둘이 안전하게 만나는 기술을 배우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들은 문장 한두 개만 현실 대화에 꺼내보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우리 원칙을 같이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이 세 문장만으로도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눈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단단히 세우고 서로의 다름을 배우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길 위에 따뜻한 행복이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